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면접 관련한 컨텐츠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총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제가 면접 때 받았던 질문, 두 번째는 제 동기분들이 면접 때 받았던 질문,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면접의 중요성, 마지막은 이제 이 시기에 편준생 분들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 이 정도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총 2번 편입을 했고요. 첫 번째 제 원래 대학은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편입을 준비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문학문화학과로 편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이제 시험만 다시 봐서 이번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문과 영미문학문화학과에서 경영학과로 편입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동일계 편입이었고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당일 약간의 썰을 풀어드리자면, 사실 제가 면접 다음 날에 좀 큰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정말 시험만 다시 본 것이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를 뭔가 어디 가서 전문적으로 면접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많이 없었어요. 물론 돈을 내고 추가로 받는 방법은 있었지만 어쨌든 시간도 많이 없어서 저는 그냥 뉴스 기사 한두 개 찾아보고 책 한두 개 생각해 가고 약간 경영학과 지원 동기나 이렇게 물어볼 만한 뻔한 질문들만 몇 가지 거의 준비하고 갔는데요. 이제 번호표를 나눠주잖아요. 몇 번인지. 저는 이제 제 차례가 됐을 때 면접관 분께서 중간 부분에서 번호표를 뽑으셨어요. 전 당연히 중간 순서이겠구나, 완벽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1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영학과가 22명을 일반 편입으로 뽑았다 보니까 3배수를 뽑으니 66명을 1차 때 뽑았겠죠? 그래서 22명씩 A, B, C 교실에 이제 배치를 해요. 그래서 한 교실당 2교수님이 들어가 있으세요. 각각 22명, 22명, 22명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C 고사실의 1번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원래 떨어지면 버리고 붙으면 다이어리에 붙이려고 해놨었는데, 지금 이게 좌우 반전이 되어 있긴 한데, 여기 보이시죠? 경영학과 C 고사실 1번. 저는 1번 순서였습니다. 그냥 큰일 났다 하긴 했는데, 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거는 대기를 이제 밖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께서 커피를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되게 화목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면접 교실을 향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때 약간 처음 느낌 받았어요. 혹시 면접이 그렇게 안 중요한가? 왜냐면 제 생각, 만약에 중요했으면 미리 들어가서 약간 세팅 다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약간 학생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커피 한 잔 드시고 행복하게 옆에 교수님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오시는 모습이 되게 여유로워 보였고, 뭔가 안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약간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긴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후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들어가니까 저한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나? 정확히 말하면 우선은 우리 학교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 이제 그냥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학생이 경영학과를 썼는데 만약에 들어오면 어떤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디지털 마케팅을 생각을 해갔어요.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이게 제 기준 왼쪽 오른쪽 교수님이 있으신데, 오른쪽 교수님이 물어보셨는데 이제 왼쪽 교수님께서 추가 질문하셨어요. 왜 디지털 마케팅이냐? 그래서 제가 약간
뭐라고 했지? 제가 전에 했던 활동들, 이제 회장 활동들을 좀 했어가지고, 거기서 했던 뭐 마케팅이나 뭐 영업,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필을 하고, 제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커마를 언급했어요. 그래서 커마를 언급하면서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커마에도 준비하는 등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디지털 마케팅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네, 이렇게 끝났고, 이제 둘 다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시사 뉴스 중에서 경영관에서 접한 것이 있느냐. 근데 이거는 되게 조금 리서치 해봤을 때 진짜 많이 나왔던 예상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근데 이게 너무 고전적이니까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찾아가려다가 진짜 혹시나 해가지고 진짜 하나 찾아갔거든요. 그냥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ESG 경영 사례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작년 기사여가지고 뭐 작년에 그런 거 봤던 거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교수님께서 ESG 경영 교수님이신지 저한테 갑자기 눈을 반짝거리시면서 추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ISSA를 아시나요? 근데 저는 진짜 처음 들어봤고요. 심지어 제가 뭐라고 했냐면 ISA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ISSA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약간 온갖 생각이 다 지나갔어요. 그냥 찍어볼까?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서 찍는 게 그냥 솔직하게 제가 아직 약간 그 뻔한 말 제가 아직 경영학과를 제대로 그러니까 제 컨셉은 그거였어요. 경영학에서 배우는 것들을 실무적인 것들은 이런 활동 통해 많이 해봤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론적인 것을 조금 제대로 배우고 싶다. 이런 컨셉 하나를 정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여러분들 면접 전에 이런 컨셉 하나를 들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일관성 있게 답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게 저의 컨셉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론적인 부분은 아직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는데 그냥 교수님께서 표정이 약간 혹시 아나? 하다가 역시 모르는구나 약간 이런 표정이셨어요. 그 다음 질문이 졸업 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거였는데 저는 사실 MBA를 이제 생각하고 갔어요. 저 진짜 잘 모르는데 그냥 진짜 하루도 준비를 못하고 갔거든요. 그 다음날 일정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경영학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경영에서 경영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MBA 들어가서 좀 심화적 공부해보고 싶다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졸업을 하고 바로 MBA를 간다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드는 생각 보통 그렇게 안 하나? 그랬지만 티를 최대한 내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네, 저는 경영학을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하고 한번 공부하는 김에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이제 바로 MBA 진학을 그냥 에라 모르겠다면서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표정이 약간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좀 되게 특이했는데 약간 말이 몇 초간 두 분 다 크게 없으셨어요. 약간 궁금한 게 없는 느낌? 제 앞에 질문들도 그냥 약간 안 궁금한데 억지로 약간 짜내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조금 컸어요. 갑자기 이렇게 무슨 종이를 보시는 거예요. 참고로 이번 연도부터 성균관대학교가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2023년에 치렀던 그 입시 때는 성균관대학교가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종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적표인 것 같아요. 성적 증명서. 왜냐면 다른 이제 과들 보면 막 어떤 과목 들었냐, 뭐 이 과목 들었던데 어땠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대요. 참고만 해주세요. 그런 성적 증명서가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데 어쨌든 종이를 계속 보세요. 그러시다 갑자기 진짜 궁금한 목소리로 몸을 앞으로 이제 하시더니 근데요, 학생은 왜 편입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과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미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제 뇌피셜입니다. 제 전적대와 제 전적과를 다 알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어쨌든 외대 영미문학문화학과니까
그냥 거기에서 경영 이중을 하면 되지. 경영 복수 전공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약간 편입을 하냐라는 뉘앙스였어요. 근데 진짜 궁금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컨셉은 진짜 딱 하나였어요. 난 경영에 미쳐있는 학생으로 보이고 싶다. 나 어쨌든 많은 회장, 부수장 활동으로 인해서 실무 경험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걸 통해서 완전 이거에 미친 애처럼 보이자라는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똑같은 일관성 있는 답변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했던 활동을. 그 활동들로 인해서 경영학과에 대한 엄청나게 관심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제가 경영학과가 이렇게 흥미로운 학문이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경영학과를 지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알지 못했고 최근에야 이제야 이 경영학과의 재미를 알게 되었는데 경영학이라는 학문의 재미를 조금 알게 되었는데 이왕 알게 된 거 그냥 이 학문에 빠져서 미친 듯이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그냥 경영학과에 대한 사랑을 그냥 외쳤어요. 근데 이제 이때 밖에서 시간 다 됐다고 똑똑똑 하잖아요. 교수님들께서 이런 답변이 좋으셨나봐요. 경영학과가 좋다는 답변이 그냥 계속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바로 계속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어필했어요. 저는 경영학과 너무 가고 싶고 공부하면 진짜 너무 열심히 할 수 있고 저는 진짜 끝까지 빠져서 경영학에 미친 듯이 공부를 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뽑아만 주신다면 진짜 경영학과의 이제 진짜 뭐라고 했지? 하여간 그냥 같은 뉘앙스를 다른 말로 해서 어쨌든 강조를 해서 난 경영학과를 사랑한다. 난 경영학과에서 열심히 할 거다. 이것만 진짜 반복하고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셨겠지만 제 답변에서 경영학과에 대한 딱히 뭐 알고 있는 게 드러나지도 않았고 뭐 제 활동을 좋게 봤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했던 활동이 만약 좋게 보셨다면 그거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했던 활동들을 좀 되게 큰 것들만 말을 했는데 별로 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면접도 5분이고 제 생각에는 이게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면접의 중요성을 넘어가 버렸는데 제 생각에는 면접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교수님들 표정만 봐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제가 이번 연도 같이 경영학과 편입한 동기들이랑 다 같이 모인 적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 전공 질문 나왔냐? 난 나왔는데 ISSA를 물어보시더라. 근데 나는 답을 하지 못했다. 근데 제가 1번이었거든요. 근데 2번이랑 4번이었나? 하여간 그 앞 순서가 몇 명 있었어요. 한 2명? 3명? 근데 다 전공 질문을 받았대요. 근데 다 답을 하지 못했대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안 물어보기 시작하셨대요. 그 C 교실에서. A, B, C가 다 달라요. 전 C였으니까 C로 말씀드리는 건데 C는 그랬대요. 그걸 듣고 그냥 교수님께서 그냥 애초에 혹시 얘네 아나? 하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알지 못하니까 얘네 아직 모르는구나 이러고 그냥 그 다음부터 굳이 안 물어보신 느낌? 진짜 안 중요한 것 같고 정말 중요했으면 애초에 제가 아까 활동 말했을 때 활동에 대한 추가 질문을 더 하거나 충분히 제 질문에 꼬리 질문을 더 하실 수 있었는데 딱히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경영학과 기준인 게 제 친구가 중어중문학과인데 그 친구는 중국어 면접을 봤대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학과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경영학과는 애초에 약간 느낌이 조금 다른 게 중어중문 예를 들면 어느 뭐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는 친구가 들어가야 적응할 수 있는 반면 경영학과는 뭐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이거는 학과마다 좀 다른 것 같고 경영학과는 제가 느끼기엔 그리고 제 동기들이 느끼기엔 면접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가로 어쨌든 면접이 있으니까 제 동기들이 면접 때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 동기 중에 완전 동일계는 아닌데 들었을 수강했을 때 이제 겹쳤던 과목, 경영학과랑 좀 겹치는 과목이 있었던 약간 비슷한 과였던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이제 약간 이런 질문 받았대요. 첫 질문에서 이제 저랑 똑같이 학업이나 이제 진로 계획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그거랑 연결해서 뭐 창업을 희망한다고 했더니 창업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해둔 아이템이 있는가? 만약 창업이 실패한다면 혹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플랜 B가 있는가?
뭐 기업의 경영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창업이라고 하면 교수님들께서 좀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더 이쪽을 물어보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교수님을 자극할 만한 진로가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그냥 이런 부분이면 교수님들께서 궁금해서 더 물어보시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 주위 중에 비동일계 면접을 봤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들어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니라는 뭐 이런 질문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편년생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시기 때 제가 어땠는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편입을 했을 때 저도 어쨌든 1년 동안 세상과 좀 단절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시기 때 제 기억으로 제 성적이 확 한번 내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시기 때 내려갔던 것 같아요. 7, 8월 때. 가장 열심히 했지만 가장 갑자기 성적이 내려간 시기. 근데 이거는 꼭 이 시기가 아니라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정말 기명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 정말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국 20등? 막 이렇게 들었는데, 천연도 편입 때 서성만 다 떨어지고 중경까지 다 떨어졌거든요. 학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한다고 칭찬받고, 그 강남 기명 안에서도 계속 위쪽에 이름을 올렸던 학생이었는데, 선생님들도 서성안을 안 가면 약간 아깝다 했을 정도인데, 그 전적대도 막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다 떨어졌어요. 물론 제 생각에는 제가 영문과를 지원을 했기도 하고 뽑는 인원이 적어가지고 떨어진 것 같긴 한데, 하여간 편입은 당일 컨디션과 운과 그냥 꾸준히 매일 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정말 모의고사 다 망하다가 결국 서강대 붙은 사람도 제가 봤고요. 정말 모의고사에 일희일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모의고사는 문법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확인하고, 그냥 단어를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확인하는 정도? 그 독해가 너무 점수가 안 나온다면 왜 안 나오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정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쓰기보다 정말 기출 분석만 진짜 잘해도 진짜 잘 붙을 수 있거든요. 그거랑 단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점점 이제 약간 힘든 시기가 약간 다가올 거예요. 학원에서도 슬슬 이제 점점 압박을 조금씩 주고 이제 슬슬 조금씩 힘들어질 텐데, 그래도 제가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힘이 돼드리고 싶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답변을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편준생분들 화이팅 하시고 꼭 목표하는 바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